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노동원TV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을 우리 또 전문가분을 모시고 자세하게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전문가분 한 분을 또 모시고 최근에 이 많은 소식들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내용들 관련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북부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조영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노무사님하고 영상 촬영한 게 작년 11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또 영상 통해서 만나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게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네. 좀 네.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최근에 그 21일 날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그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이제 26개의 연차 휴가가 지급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11일만 지급하라. 뭐 이런 내용의 판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난감한 그 소식인데요.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 이내 노동자한테 월 개근할 때마다 휴가가 한 개씩, 예전에 말하던 월차라는 형태로 월 한 개씩 휴가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사용을 하면은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받는 15개 휴가에서 이제 차감을 했었는데 그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기간제 노동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년 이내 기간제 노동자의 휴가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이제 법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1년 이내 근로자한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한 개씩 휴가가 이제 생기니까 최대 11개잖아요. 그죠? 이 11개랑 그 다음에 1년이 되었을 때 이제 발생하는 15개. 이 두 가지 휴가를 합쳐서 1년을 일하면은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 라는 것이 이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제 그 2018년 5월 29일에 법이 바뀌고 대대적으로 설명 자료를 배포해서 나눠주고 사업장에도 소식을 알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들 1년 일하면은 이제 26개의 휴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번 그 판례의 당사자였던 그 이제 피고랑 원고, 이제 원고가 이제 그 사업장의 사장님인 건데 그 사장님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그런 그 26개의 휴가를 다 주라는 그 계도에 이제 반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26개 휴가를 주긴 줬는데 이제 수당으로 줬던 겁니다. 피고였던 분이 1년 계약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26개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1심에서는 그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6개 휴가를 주는 게 맞다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올해 4월 달에 2심 판결에서 뒤집혔어요. 그래서 11개를 주는 게 맞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이제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역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1년 일한 계약직 노동자한테는 11개의 휴가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논리는 이런 건데요. 그 1년을 일한 사람한테는 15개의 휴가가 1년 일한 그 다음날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1년 계약직 노동자는 그 다음날이 없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휴가를 청구할 권리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굉장히 놀랐고 이 판결 소식을 보고 제 주변에 있는 노무사들이나 변호사들도 다들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 노동부는 그런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노동부는 사실 그 2심 판결에서 이 사건이 이제 뒤집힌 거잖아요. 26개에서 11개로. 그때 2심 판결 직후에 그러니까 21년 4월 14일에 이렇게 이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또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2심 판결이 잘못됐고 26개를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 논리에 따르면은 26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요. 뭐 지금 이렇게 이제 판결이 11개를 줘야 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부는 행정에서 지침 변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노동부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노동부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뭐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판례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대혼란이 지금 야기가 될 것 같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현장에 굉장히 뭐 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는 이제 1년 미만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이시거나 굉장히 처우가 별로 좋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는 뭐 공휴일에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명절 휴가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보장해주고 챙겨야 되는 상황이 사실 현장 상황인데,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건 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고, 현장 상황과는 좀 약간 지금 시대의 흐름과 좀 반대되는 방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것과 이어서 이번에는 좀 좋은 소식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법이 좀 개정된 게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76조의 1항 3에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이다라는 정의 규정인 거고, 76조의 3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은 뭐 사용자한테 신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조사해야 되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그 내용이 76조의 3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6조의 3의 1항부터 6항까지 중에서 결국은 이 법이라는 거는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 어떤 책임이 부여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그 사용자가 지켜야 되는 법이니까 처벌도 사용자가 받는 법인 거죠, 그죠? 76조의 3의 1항부터 6항까지 중에서 그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76조의 3의 6항 뿐이었었어요. 6항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피해를 신고했는데 신고자한테 오히려 불이익한 처우를 사용자가 했을 때에 그때만 이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고, 나머지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 예를 든다면은 그 괴롭힘 사건을 조사를 뭐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 의무라든가, 아니면은 신고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라든가, 가해자를 징계해야 될 의무라든가, 이런 의무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의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사용자가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는 조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해서 신고를 어디에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제가 사용자에게 하면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직장 내 괴롭힘 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은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담자 분께서 굉장히 막 비웃으시거나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조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 가해자가 사장님인 경우가 많거나, 또는 이제 그런 그 괴롭힘 가해자인 상급자가 사장님과 굉장히 가깝거나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이제 제기가 돼 왔었고, 그래서 이제 바뀐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이 사업장에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용자인데요. 사용자가 괴롭힘을 가했을 때에는 이 사용자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가 비록 행위자 가해자는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신고가 되었을 때에 사용자가 해야 될 의무들,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해자를 보호한다거나 가해자를 징계해야 되는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과거에 이제 아무런 그 제재 규정이 없었지만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이런 의무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괴롭힘 신고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사용자가 보다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괴롭힘 사건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사를 안 한다거나 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행위자한테 적절한 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러한 의무를 사용자가 지킬 수 있도록 시정 지시를 할 수 있게 노동청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이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시고 사용자가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인사 발령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 네, 자체가. 그렇죠.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근무 장소의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되죠. 만약에 네. 원한다면 가능하지만요. 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보호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안타까운 소식과 좋은 소식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소식들을 좀 전해 이제 드렸습니다. 우리 그 노무사님과는 이제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새로운 소식들이 또 나오면 또 다른 내용들로 좀 찾아뵈려고 하고요. 오늘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오늘 되게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되게 감사하고 요즘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좀 감기 조심하시고 시청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동원 TV는 다음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원 TV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